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6월 4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불확실성 감소에 리스크 온 장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과 S&P 500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3 고등학교 편 미공개 두 번째 영상 전해드렸습니다. 펭수와 똘비가 수학여행을 가게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금요일에는 트렌드코드에서 앱테크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만으로 돈 버는 방법, 여기에 영웅문 S샵을 통해서 쿠팡 포인트 적립하는 방법 3%라는데요.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토요일에는 박명석의 K픽에서 국방비 5% 시대에 주목받는 방산기술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쇼츠도 여러 편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 키움에서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5시 나란히 3편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쿠팡에서 쇼핑하고 적립금으로 주식을 사는 방법, 영웅문 S샵에 접속해서 쿠팡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내용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 전망을 했던 그림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이스라엘과 이란 확전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핵시설을 타격을 했죠. 이후 과연 확전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만약 확전이 된다면 유가가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이냐, 이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휴전으로 이어지면서 조용해졌죠. 일단 그록3에서는 폭격기가 이제 폭격하는 그림, 그리고 유조선들이 이제 유가에 대한 흐름, 변동성을 좀 암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미나이로도 유사하게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여기는 B2 전폭기가 좀 제대로 표현이 됐는데 폭탄을 맞는 건지 폭탄을 투하하는 건지 좀 모호한 그림을 그려줬죠. 그리고 이란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유가는 또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를 담아 보았습니다. 코파일럿도 아주 명쾌하게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이 확전이 될 경우, 특히 공격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원유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의 원유 가격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챗GPT로도 마찬가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 봉쇄 가능성을 가지고 유가 급등 우려를 표현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은 예전에 챗GPT가 저를 그려준 겁니다. 닮은 것 같지 않죠? 네. 근데 어쨌든 한번 그려주더니 갑자기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지난주 전망 그림 살펴봤고요. 실제로 지수 움직임 살펴보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82%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이 4.25% 급등했고 S&P 500도 3.44%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다우가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5% 가까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지수 러셀 2000 3% 상승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2.5% 하락으로 낙폭을 대고 줄이는 모습을 나타냈죠. 주요 지수 중에 S&P 500이 3주 만에 반등했고 나머지 3개 지수는 2주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100은 주중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4.2% 상승, 연간 기준으로는 7%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6.4% 급등세 보였고요. 연간 기준으로 11% 넘는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돌아왔고요. 특히 시장에서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매하는 이 펀드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말 리밸런싱을 맞아서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 썸네일을 통해서 지난주 동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6월 4주차 주간 전망에서는 중동발 분쟁 여파로 유가가 과연 100달러를 넘을 것이냐, 폭등할 것이냐, 이게 가장 지난주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의 이란 타격이 유가 급등을 과연 불러올 것이냐, 그리고 반면에 일요일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증시는 상승 출발해서 조금 이 우려가 완화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인지, 여기에 또 관세 협상, 금리 항방에 좀 주목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월요일 장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1% 가까이 3대 지수가 상승했고 러셀 2000은 1% 넘게 상승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유가를 낮추라는 시추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고요. 반면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뉴욕 증시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역시 서비스 PMI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테슬라가 8% 폭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지난 일요일에 이제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면서 서비스에 대한 이제 체험담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월요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도 크게 상승세를 보였어요.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했고요. 러셀 2000도 1%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 발표 이후에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 의회 청문회를 앞둔 파월을 두고 또다시 맹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리 압박을 계속했죠.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9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전환치를 크게 하회하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증시는 중동 확전 우려가 감소하면서 상승 흐름을 뗐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하원 청문회에서 관세 영향 파악할 때까지 통화 정책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고용이 둔화할 경우에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자 또 주요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은 좀 혼조 양상을 보였죠. 나스닥이 0.3% 상승했지만 그 외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 2일차를 맞아서 국가별로 지출 기준을 GDP의 5%에 합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해냈고요. 5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3% 넘게 급감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추정하기 어렵다 이야기했고요. 웨이트 앤 씨,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주요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0.8%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 최고가가 이어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연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죠. 1분기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 0.5%로 나타나서 예상치와 전분기치를 하회, 그리고 5월 내구재 수주 역시 예비치인데요. 전월 대비 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원 내구재 수주의 경우는 0.5% 증가에 그쳐서 경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둔화 우려가 좀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신규 실업상 청건 수도 조금
주간 기준으로는 적게 나왔는데 연속으로 보면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고용에 대한 둔화세도 일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을 흔드는 두 가지 키가 있었는데요. 백악관이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차기 연준 의장 선임 여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죠. 자, 그리고 금요일은 푸름라이드 롤러코스터를 탄 시장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개장을 했고요. 반면에 오후 들어서 캐나다가 미국을 상대로 IT 기업의 관세, 세금을 매긴다고 발표하자 트럼프가 캐나다랑 협상 안 해. 보복 관세 준비할 거야. 기대해.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반락했지만 결국은 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는 9월 1일 노동절까지 무역협정을 대부분 완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형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도 또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기준으로 요일별 일정을 경과를 좀 살펴봤고요. 한 번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중동과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었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모두 신고가 경신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그리고 중국과 EU 이들과의 미국의 무역협상 경과가 긍정적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죠. 반면에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세가 확인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새로운 주에도 내용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섹터의 경우 9개가 상승했고요. 5개는 3%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6%대 급등했고요. IT가 4.66%, 경기 소비재가 4.37% 상승했죠. 반면에 에너지는 중동 리스크 완화 속에 3.45% 하락했고요. 부동산 섹터도 0.8% 주초반의 급락세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8개가 상승 중에 있는데요. 산업재가 11%대로 상승폭을 키웠고요. 경기 소비재가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3%대로 낙폭을 크게 줄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벤트와 실적 동향도 살펴보죠. PC 물가지수와 엔비디아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PC 물가지수 아무래도 예상치와 전월치에 크게 넘어서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그리 크지 않다는 시장에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은 조금 더 관세 영향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요. 특히 금요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60.7로 6개월 만에 개선되면서 예상치 전월치를 상회한 게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GDP, 2분기 GDP, PMI, 주택지표, 소비자지표가 두루 발표가 되었었고요. 장마감 이후에 FTSE 러셀 지수의 연내 정기 편출입을 진행을 했죠. 월요일에 해당 내용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S&P 500 중에는 9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필수소비재, 산업재와 경기소비재, 금융과 IT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이키가 무려 20% 넘게 폭등했고 카니발이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팩트셋 데이터 시스템즈 4.5%, 페덱스가 1.2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제너럴 밀스가 4.7% 가까이 크게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고요. 페이첵스도 3.5%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주총회는 젠슨 황이 AI 다음은 로보틱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칩 회사가 아니다. AI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엔비디아가 3조 8,47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4조 달러 머지않아 보입니다. 웨드부시가 금요일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안에 4조 달러 시가총액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3조 6,860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 중이고요. 애플도 다시 3조 달러대 회복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이 2조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 중인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가 1조 8,440억 달러로 2조 달러 진입을 머지않아 보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1조 5,670억 달러 기록한 가운데 브로드컴이 1조 2,660억 달러, TSMC가 1조 1,850억 달러,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480억 달러, 그리고 테슬라가 1조 420억 달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JP모건 체이스, 월마트, 일라일릴리가 그 뒤를 잇고 있네요. S&P 500 히트맨 살펴보겠습니다. 빅7이 모처럼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애플마저도 0.04%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빅7 모두 강세 흐름 나타낸 가운데 S&P 500 기준으로는 386개 기업이 상승했고 11개 기업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펠런티어의 하락세가 눈에 좀 띄고요. 에너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모두 약세 흐름, 부동산도 일부 낙폭이 큰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주간 기준 상위 3개 수익률 기업 살펴보면 나이키 20.49%,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15.23%, 카니발 14.68% 기록했습니다. 나이키와 카니발은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급등세를 보였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지난주까지 크게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이번 주 초반 투자 행경과 목표주가 상향 속에 반등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하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에퀴닉스가 무려 11%대 크게 하락했고요. CF 인더스트리스가 9%대, 그리고 헬리버튼이 7%대 하락을 했는데요. 에퀴닉스는 투자자 행사에서 연간 가이던스 하향으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지만 금요일에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형 발전소 촉진 행정명령 추진 소식에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료업체인 CF 인더스트리스는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으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하며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4월 중순 이후 주가가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였고 중동 확전 리스크 확대 속에 급등세를 지난주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유가가 급락하면서 헬리버튼도 7% 넘게 하락했죠. 부분별 ETF 동향도 살펴보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T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대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ROBO가 6%대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TAN 6.52% 상승했는데요.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감세 법안에서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대한 감세 혜택 축소를 일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축소율을 낮추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반등세를 보였고요. 실제로 감세 법안이 지금 절충 중인데 그 절충 안에 내용이 어느 정도 연기 또는 축소되었는지 다음 주 월요일에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기음전사 매매 동향 중에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전주와 동일하게 서클 인터넷 그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25%가량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상장 이후로는 여전히 482% 폭등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변동폭이 더욱 커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BIS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약간 우려를 전한 것이 변동성을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비 무려 지지난주 대비 28% 순위가 상승한 빅스 지수 레버리지 2배짜리 ETF UVIX 18.93%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전주 대비 한계단 상승한 AMD
주간 기준 12% 상승. 최근의 상승 흐름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덥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무더운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강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습해서 더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라이브로 주간 뉴욕 증시 전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